자, 이번 시간에는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전자쌍 반발 이론이 무엇이냐? 분자가 있으면 그 중심 원자의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이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풍선 모형으로 이제 분자를 표시를 한 거예요. 만약에 풍선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해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이제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에서도 똑같아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두 개만 있다면 이 두 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때의 결합 각도는 180도이고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풍선이 3개일 때는 또 각각 제일 멀리 떨어진 모형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원자에서는 평면 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각도는 120도예요. 그리고 이때 평면 삼각형의 분자 구조를 갖는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일 때를 볼게요. 네 번째일 때는 풍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정사면체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자쌍 4개가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정사면체 모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때의 각도는 109.5도이고 정사면체 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자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크기를 볼 건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원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중심에 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리고 가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한번 잘 봐보면은 비공유 전자쌍은 좀 면적이 넓죠. 그러니까 이 미는 힘이 반발력이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유 전자쌍을 보면 공유 전자쌍은 면적이 되게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는 힘이 상대적으로 비공유 전자쌍보다 작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일단은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공유 전자쌍만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는 항상 이제 베릴륨으로 나오죠. 베릴륨은 옥텟 규칙의 예외에 해당돼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2개만 있어도 안정하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외는 잘 알아줘야 돼요. 별표를 쳐놨고 베릴륨이 보이면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만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릴륨의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이 지금 여기랑 여기 딱 2개 있으니까 180도의 각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180도를 가질 때를 직선형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 이제 공유 전자쌍이 3개 있을 때예요. 공유 전자쌍이 3개 있을 때의 예시는 붕소로 항상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붕소도 베릴륨과 마찬가지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안정해요. 그래서 옥텟 규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공유 전자쌍이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배치는 120도, 각도가 120도가 되는 평면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 직선형과 평면 삼각형은 둘 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평면 구조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4개 있을 때,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4개 있을 때 볼게요. 중심에 탄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4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공유 전자쌍만 4개 존재하는데 이때 공유 전자쌍의 배치는 정사면체가 되게 된다.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개가 있으면은 109.5도의 각도를 갖는 정사면체가 된다. 그래서 정사면체니까 입체 구조에 해당되겠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 분자 구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항상 분자의 구조를 볼 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자 구조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공유 전자쌍이 3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있는 경우를 볼게요. 지금 중심 원소에 질소가 보이는데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4개가 채워지는 구조죠. 그런데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3개 있고 나머지 한 곳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죠. 원래 아까 전에 공유 전자쌍만 4개 있으면 각도가 109.5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중심에 비공유 전자쌍이 생겼죠. 그런데 이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좀 더 밀어내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이 있는 전자쌍 사이의 각도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07도가 됐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많이 밀어지니까 각도가 작아졌다. 그래서 107도. 이때는 이제 중심 원자가 있고 옆에 하나, 둘, 3개가 있는 삼각뿔형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각뿔형도 마찬가지로 입체 구조겠죠. 그 다음으로 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 H2O 구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제 이 구조를 보면은 뼈대는 정사면체인데 분자의 구조를 보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좀 더 밀어내는 능력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밀어내고 여기서도 더 많이 밀어내죠. 그래서 각도를 보면 104.5도가 나왔어요.
더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04.5도를 나타내고 구분형이다. 그리고 이 구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평면 구조이다. 평면에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분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공유전자쌍이 4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비공유전자쌍이 1개 늘어나면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도가 2.5도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공유전자쌍이 4개 있을 때 각도는 109.5도였어요. 그런데 공유전자쌍이 3개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1개 있을 때 각도는 107도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공유전자쌍이 2개, 비공유전자쌍이 2개 있을 때는 각도가 104.5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각도가 2.5도씩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면은 외울 때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외우면은 좋겠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심원자에 다중결합이 있는 구조를 볼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중심원자에 지금 비공유전자쌍은 없고 지금 공유전자쌍이 2쌍씩 있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공유전자쌍 1개처럼 취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80도의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선형이다. 다음으로 HCn이 나오게 돼요. 이때도 이제 공유전자쌍이 3개 있고 1개 있지만 공유전자쌍 1개처럼 그냥 취급을 해버려서 180도가 나온다. 그래서 직선형이다. 그 다음으로 포말데하이드가 나오는데 이때는 살짝 달라요. 탄소가 산소랑 결합할 때는 공유전자쌍이 2개 있고 그리고 수소랑 결합할 때는 1개씩 있죠. 그런데 공유전자쌍이 2개 있다면 반발력이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산소가 수소를 밀어내는 힘이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 사이 각도는 122도인데 수소와 수소 사이 각도는 116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씩 차이가 나니까 각도를 약 120도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모양은 평면 삼각형으로 공유전자쌍이 3개 있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